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낸 작품이죠. 광주, 여수 MBC와 MBC 경남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친애하는 나의 도시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방 외전 최초로 저희가 자리를 넓혀서 3명의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애하는 나의 도시 광주편을 연출한 광주 MBC 최선영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애하는 나의 도시 순천편을 연출한 여수 MBC 남현철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친애한 나의 도시 진주편 맡은 MBC 경남의 양정헌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본방 외전의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지역의 협업으로 이뤄낸 작품 친애하는 나의 도시를 주목해봅니다. 그간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는 기획에서 발전된 프로젝트 친애하는 나의 도시. 광주에 이어 순천, 진주까지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3명의 청년이 모여 각자의 도시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 저는 광주의 최고은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 저는 순천의 신수진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 저는 진주의 김기종입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내밀한 일상을 공유하며 특별한 여행 설계에 나섰는데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를 여행객들에게 보여주며 지역이 가진 가치를 따뜻하게 안내했습니다. 변영주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스러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주스러움을 느껴라, 만끽해라. 근데 그 순간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요. 본 적이 없는 광주죠.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건설한 도시잖아요. 다큐멘터리를 찍던 시절에 내가 계속 떠올랐어요. 팀 짜서 다시 내려오려고요. 그때는 제가 당신에게 친애하는 당신의 도시 광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조님. 오래된 것을 원래 다 좋아해요. 각살지 않음이라고 해야 될지. 둥글둥글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래된 것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멋도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 만난 느낌. 걷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우리는 걸어서 인생을 통과한다. 잘 걸으면 보는 사람도 기운이 난다.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와 속도를 가지고 좀 더 힘을 내서 재미있게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신기해요, 사실은. 와, 대박이다, 여기 진짜. 완벽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만견동도 그랬고 진주선도 마찬가지요. 수백 년 동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진격하고 있고 딱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 버틴 시간이 지금 기준으로는 진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은 더 재밌고 즐거운 동네나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도시를 계속 이렇게 가도 좋겠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친애하는 나이 도시는 3부작에 담긴 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새 지역 방송사 PD들이 어떻게 처음 모이게 된 건가요? 도시 이야기를 좀 평소에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지역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미디어에서 다루는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 아니면 농어촌의 그런 아름다운 풍광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청년의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이제 MBC 경남의 전우석 PD라는 선배가 어느 날 연락이 오시더니 이번에 공동 제작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템은 정해진 게 있나요? 했더니 없대요. 그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직 기획 단계가 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흔쾌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양정원 PD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획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2개사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1개사를 더 참여시키자 해서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남현철 PD한테 연락을 했더니 되게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냥 문자로 그냥 공동 제작 같이 할래? 라는 문자만 띡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근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빨리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라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돌릴 수 없이 같이 계속 진행하게 됐었죠. 네. 아까 분명히 최선영 PD님께서 흔쾌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가 서로 다른 것 같네요. 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석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 의도가 되게 평소에 저도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되게 공감되는 게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또 남현철 선배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명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결과물도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제33회 한국 PD 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받았을 때. 근데 특히 기뻤던 게 이제 시작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이제 등을 떠밀었는데 결과물이 안 좋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상을 받기 전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리플 다 캡처해서 이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봐 괜찮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수상 소식을 들어서 정말 저는 너무 기뻤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안도감이 좀 네, 있었죠. 맞아요. 네. 우리 위원들은 친애하는 나의 도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보는데 너무 영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참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어서 잘 알겠거니 하고 봤지만 사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최근에 이런 곳에 가야 되는구나. 이 도시를 찾으면 그런 점들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도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의미까지 담긴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인데 혹시라도 대전편이 제작되면 나가겠습니다. 뭘 나가요? 출연하겠다고요. 대전 쪽 얘기도 들어봐야.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 편 다 트렌디한 감각과 영상 편집 방식을 보여줘서 익숙하지만 낯선 도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던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인상이 들었고요. 이 각각의 도시의 색채를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어떤 테마에 맞게 구성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냥 개별적으로 보면은 세 개 도시를 각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각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재생이 어느 때보다 좀 되게 중요한 화두기도 한데 친애하는 나의 도시 같은 경우 이제 각 지역 출신이고 그 본인의 도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관점 안에서 자신들의 도시를 되돌아보고 또 소개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로컬의 누적된 맥락을 보여줬었던 면에서 지역 재생의 어떤 현재와 그리고 또 이제 미래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출자가 이제 자기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 기획 의도가 잘 받아들여지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큼 사실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 도시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이제 자기 방향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어느 도시에나 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시선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노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더 이어져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익숙하고 많이 보일 수 있게끔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역 청년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도 되게 특이한 분들을 다루거든요. 생활의 달인에 나와야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막 초밥을 1초에 뭐 300개를 만드시거나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매체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요. 초밥을 1초에 300개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그건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무조건.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뉴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개가 사람이 무는 되게 평범한 존재들에 대한 조명이 그동안 너무 없었던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했던 청년들 보시면은 뭔가 기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독특하시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식당 사장 주인분이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다룬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친애하는 나의 도시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협업 시스템인 만큼 위원들도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공동기획과 협업 과정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런 다큐멘터리 시리즈 같은 것을 볼 때는 보통 한 편씩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해서 그냥 같은 주제를 묶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봐왔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새 지역의 공동 제작 작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협업하는 과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동 제작은 사실 지역 계열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테마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제작하는 방식을 많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좋게 얘기를 하면은 PD의 개성이 잘 살아있는 작품들이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톤 앤 매너가 하나도 맞지 않고 어떤 일정한 세계관을 공유한다기보다는 각기의 작품들이 이제 총합이 10개가 되는 이런 공동 제작 방식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애하는 나의 도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굉장히 웰메이드된 작품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그 PD 개성을 많이 죽이자 차라리.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말 지역사는 PD 한 명이 하나의 프로그램 배정받아서 일을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막 2-3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촬영에도 3명의 PD가 모두 다 같이 했었고 편집 과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궁금한 게 그래도 이제 그 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다 마음속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순천, 나는 광주, 나는 진주 그런 게 있을 텐데 나의 지역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좀 더 멋있게 좀 그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세 도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강주 먼저 하고 순천하고 진주를 하게 되잖아요. 도시의 특성을 하나씩 고르다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강주에서 먼저 하게 되면 제가 2번째 순천인데 순천에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나 먼저 구성안이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제외한 거를 저희가 목록에 놨던 걸 하나씩 지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강주 편에서 원래 방송에서는 편집이 됐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서 책을 보는 각자의 장소 가서 그런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순천이 원래 기적의 도서관 1호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버리시니까 저희는 살짝 빼놓고 그다음에 저희는 먼저 또 진주 거를 챙겨 놓는 거죠. 저희가 하나씩. 이거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먼저니까 먼저 해버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진주 편 했던 양정원 PD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알고 계셨군요. 이거 먼저 해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었다라는 의견을 어필 안 하셨나요? 그게 어필을 한다고 해도 이미 방송 준비를 다 해놓고 알려지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흔쾌히 동의하신 게 되는 거군요. 암묵적 동의였죠. 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보니까 아까 선배님 부른 거 제가 서열을 봤더니 최선영 PD님이 1위고 남현철 PD님이 2번째고 그 순서대로 했네요. 광주, 순천, 진주 맞죠? 아니, 그걸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그 각자의 도시가 가장 좋아 보일 수 있는 약간 그 모습 풍광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기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확실한 건 이거 프로그램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안 했으면 네.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촬영상에서 생긴 뒷이야기들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제작 비하인드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새 지역 청년들일 텐데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그냥 안 들었어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 그런 매력들이 뭉쳐서 순천이라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체 고향이란 무엇인가?
광주라는 곳이 저에게 줬던 어떤 느슨한 포근함이 있었거든요. 최고은, 신수진, 김기종 씨는 어떤 기준으로 섭외됐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고은 씨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기획 방향에서 본인이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이랑 결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음반 산업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오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광주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최고은 씨를 추천을 했었죠. 네, 순천 같은 경우도 수진 씨를 고를 때 가장 큰 기준이 이 도시를 정말 즐기고 살고 있는가? 이 도시를 정말 느끼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물어봤던 게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골목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카페 하나에 들러서 커피 마시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런 곳을 즐기면서 그곳에서 디자이너 활동도 하시고 다채롭게 즐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면 순천에서 말하고 싶은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잘 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수진 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기종 씨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진주라는 도시가 되게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아요. 각자의 커뮤니티가 하나씩은 있는데 그들끼리 직접적인 교류가 잘 없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제로 나간 다음에 이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킹도 되게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 김기종 씨가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진주편에 이제 기종 씨를 주요 인물로 선택을 하게 됐죠. 그 어떤 연출 방식 자체가 보면은 새 청년들이 게스트에게 메모나 이제 편지 형식으로 장소들을 안내해 주잖아요. 게스트하고 청년들의 어떤 안 만나더라고요. 투트랙으로 좀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만나지 못한 건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기획해야 할 때 제가 이걸 아예 비대면을 하자 그랬어요. 청년들이 이제 방송에 익숙한 인물들은 아니다 보니 셀럽이 와서 같이 가게 되면 계속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저런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아예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느낌을 그대로 글로써 전달해주고 이것이 그대로 또 받아들여지는지 또 외부인들 볼 때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아예 따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투트루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양정원 PD가 뭐 제안을 한 거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아까 말했었던 교차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를 우리끼리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순천만에서도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나중에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따로 여행을 보내야 이 사람이 온전히 여행을 즐길 것 같았어요. 이제 계기편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광주편에서 5.18 민주광장에서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요. 변용주 감독이 가이드를 받아서 민주광장에 가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실은 5시 18분에 가보라는 거에 의미를 몰랐어요. 인물이 아닌 진곡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놀랐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무거운데 갑자기 광주의 역사성에 대해서 숙고하는 순간 갑자기 스케이트보더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의도된 건지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우연히 만들어진 건지 약간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원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무관 그 앞에 있는 곳은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의 시신이 이제 보관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여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네 궁금하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말로 오히려 민주주의가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언젠가는 방송에 이거를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시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촬영을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안 나와버리면은 저희로서는 너무 큰 손실이라서 그때는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건데 이날도 나와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날도 원래 타는 날이라고 해서 촬영을 한 거였죠. 우연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광주극장에서 이제 독립영화죠. 어서 오시 게스트 하우스라는 영화 그 감독의 어머님과 이제 변용주 감독님이 이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침 일찍부터 어머님 관객이 오시는 건 전 되게 흔치 않게 보이는데 제 아들이 만든 영화예요.
아이고야, 데뷔하는 감독 어머님이셨구나. 아, 광주 출신 감독님이시구나. 맞습니다. 네. 어머니 개봉날부터 표 많이 사셨죠? 네, 제 지인들 오늘 또 마지막이라서 제 지인들 한 7명 초대했어요. 마지막에 각본 감독 심요한 나오면 우셨죠? 울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요. 볼 때마다 거기가 제일 명장면 같아요. 이건 우연히 맞죠? 네, 우연히. 예. 그 장면이 사실은 우연의 가장 정점이었거든요. 일단은 어서 오시게 게스트하우스가 광주 감독 거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하고 있네, 이거 봐볼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표를 막 7장, 8장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작가님이 그걸 캐치를 하셨어요. 저 어머님 좀 특이하시다. 보통 영화는 한 장을 사는데 왜 저렇게 많이 사실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감독의 어머니 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광주편에서는 우연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거야말로 연출인 줄 알았어요. 다른 도시 경우에는 새 청년이 이렇게 맞춤 여행 코스를 짜서 가이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게스트가 여행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됐다면 순천편은 약간 다르게 요조 씨가 먼저 요청을 하고 순천에 왔을 때 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하고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새 청년이 이제 각각의 길을 가면서 각각 제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요조 씨는 매일 달리는 분이지만 다른 새 청년은 아닐 수도 있고 김기정 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했는데 운동으로 숨 찬다는 기분을 제가 평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느끼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약간 재미있는 촬영 비하인드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달리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촬영하기도 힘들고 기종 씨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자세부터 보시면 이게 뛰는 사람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즐기자. 우리는 가다가 헥헥거려도 좋고 즐기고 그 자체에서 뭐가 보이는지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 요주 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 7km 정도를 뛰셨어요. 오전 내내 찍었었는데 이걸 찍으려니까 근데 카메라를 들고 저희가 뛰기도 힘들고 옆에 최선영 PD가 되게 모 스포츠 브랜드 광고처럼 찍어달래요. 유튜브를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네. She said I'm holding to the notion that I found something real and I just wanna be wanted. Oh, I could use a little love sometimes. I just need to be needed. Oh, I like to know I'm crossing someone's mind. 그림은 저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시 찍으라면 안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긴 했었는데 좀 힘들었어요, 많이. 많이 고생하셨네요. 네. 김기종 씨는 그 이후로 지금 아직 안 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우선 그 김기종 씨가 진주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동선으로 도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공복문, 여기 촉송문. 그래서 촉송문으로 들어와서 보통 공복문으로 나가거나 공복문으로 들어와서 촉송문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도는가도 중요한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먼저 한번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되게 진주성을 좀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다 둘러봐야 알 수 있다. 다 봐야 돼. 결국 다 둘러봐야 알 수 있다. 카메라도 진주성을 단순히 어떤 피사체로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동선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연출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주성이 되게 커요. 크고 그리고 그 진주성을 안 가본 진주 시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이제 나눠서 각자의 코스를 가봐서 느끼는 걸 이제 연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버티면서 진격하는이라는 그 테마를 이제 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버티는 어떤 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촉성로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진격하는이라는 테마를 좀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영감을 얻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힐링을 얻는 휴식하는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는 알베르토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조금 이제 아이러니할 수 있는 명제를 둘 다 진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할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촬영 감독님들한테 회의도 많이 하고 무던히 요구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셔서 케미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동안 시도한 적 없던 협업 방식으로 제작한 만큼 타 지역 방송사로부터도 좋은 반응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협업 제안 혹은 프로젝트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프로그램만큼이나 저희가 공들였던 거는 공동 제작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을 때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지역민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훈이 있는 프로그램이어도 공적인 가치가 있더라도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새로운 제작 방식을 조금 실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테스트베드 같은 느낌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친애하는 나의 도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른 도시 해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갈 수 있지만 다음 공동제작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진행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좀 새로운 제작 방식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논의의 끈을 잘 잡아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3명의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친애하는 나의 도시를 보면서 지역성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내면적인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친애하는 나의 도시 자체가 내 도시에 대한 어떤 친애하는 마음이 있는 세 분의 PD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명작 같아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역 MBC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애하는 나의 도시에서 이제 그 각 지역의 지역 문화를 이제 지키고 발전시키는 청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세 분의 젊은 PD님들도 역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 MBC가 이런 로컬 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버티면서 진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프로그램 끝나면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든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과정을 말하는 기회가 잘 없어요. 조직문화 안에서도 이런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그 제작 후의 이야기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참 감사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이야기해보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약간 뭔가 희망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역 MBC의 PD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제작을 하다 보면은 가장 아쉬운 게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잘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비평 세계 자체도 서울 중심의 컨텐츠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컨텐츠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평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오랫동안 남아서 끊임없이 지역이나 이렇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끌어올려주는 통로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으로 지역의 숨은 매력을 담아낸 친애하는 나의 도시. 각자의 가치를 품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면모를 앞으로도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